행복한 라디오 켜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고 또 희망이 있어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라디오 쾌지나 청춘 1월 2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유한권. 조그마한 사랑 노래 황동규.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진다.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땅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네, 유 선생님. 네.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뭐 건강한데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조금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네. 요즘 행복 뭐 여러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하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부와 명예, 뭐 학벌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 만족도와 관련된 어떤 인간 관계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면 외로움과 고립이 현상이 있을 때들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술과 담배들을 많이 즐기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아주 해로운 것이 말하자면 건강 해로운 것이 바로 이 술과 담배라고 합니다. 네, 유 기자님 예. 담배 피우는 것도 습관인가 봐요. 담배는 습관이죠. 원래가 습관인데 네. 그래도 옛날에는 담배를 하나의 멋으로 이렇게 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담배 피는 걸 멋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바뀌었죠. 그래서 예. 그런데 이 골목길 이렇게 가다 보면 담배 꽁초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해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여성들 임신 전에 여성들이 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이 직장 여성들이 지금 몰래 많이 피는 걸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자제를 합니다. 근데 어느새 여성들이 담배 피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아요, 아주. 이게 급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좀 건강을 해치고 말이죠. 네. 결혼을 늦추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피튀김이 부르는 이렇게 좋은 날.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황동규에게는 유명한 작품이 많다. 그 중에 즐거운 편지라는 제목은 즐거운데 내용은 내나 즐겁지 않다가 마지막 가서 조금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황동규 시인의 작품에는 의외의 제목, 생각거리를 툭 던지는 제목,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이 시가 왕년에 그 좀 아픈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아마 이를 좋아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에는 감정적인 공감대 말고도 매력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특징인데 시인은 사실 많은 말을 담지 않아도 읽어보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쭉 그 이야기가 그 속에 서려 있죠. 마치 내가 시 속에 즐거운 겨울 눈을 밟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하늘을 구름과 함께 둥둥 떠다니는 것들 이런 모습, 눈송이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이 사실 시 속에 숨어 있는데요. 며칠 되지는 않지만 상상의 필림을 좌르르 돌아가게 지금 만드는 좋은 작품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이 작품이 발표된 지 벌써 40여 년이 넘어갔는데요. 오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기억에 남는데 그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노래 하나 듣고 가죠. 네네.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갈 길마다 우는 절부지 소녀야 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무나 빌리 빌리 나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둔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 뭐 나이는 하나의 그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늙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늙어서 걷기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나는 이제 늙어 안 돼 포기하는데요. 이럴 경우 뭐 절대로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량을 뭐 방에서도 좋아요 출 때. 그러니까 운동량을 이렇게 늘려가면은 어떤 것은 100세 건강, 100세 시대, 100세 시대였지 않습니까?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 기자님은 그 네. 시를 이렇게 생각해낼 때 한강을 이렇게 지나면서 또 바라보면서 꾸준히 운동도 되어가지요? 나는 그 옛날엔 그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 뭐 좋은 산이라는 건 다 내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등산반의 그 회장을 맡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70 중반 들었으면서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걷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하지는 못했는데 생활 속에서 이 운동을 하는 이 습관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아주 예, 어쩐지 유 기자님 항상 그 자세가 예. 바르더라니까요. 그래요. 네. 칭찬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저 취재를 좀 하잖아요. 제가 근데 요즘은 제가 잘 못해요. 네. 벌써 매년 달라지거든요. 근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이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다니면서 취재해서 방송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건강을 지키는데 커다란 그 도움이 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남진의 꽃 중에 꽃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죠. 네. 예. 네.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벌이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별 중에 별 장봉의 별 삼천만의 가슴에 빛나네 빛나네 영원히 빛나네 이 강산 온누리에 조국의 하늘 위에 민족의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마음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경험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하여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정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는 역할만 한다면은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또 폼나게 살 거야. 베이로가 부르겠습니다. 이 베이로의 노래 듣고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아주 가보겠습니다. 폼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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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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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또 우리 유 기자님 어떤 소식을 안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이 1월 20일 금요일이죠. 네. 오늘 오후부터는 정말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나도 그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뭐 시골 가는 건 아니고 애들도 좀 올라오고 아마 금년에는 좀
친척 그 가까운 친척들도 집에 오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설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요거와는 조금 다르습니다. 설 연휴 관계는요 후반부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노인들의 그 관심사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노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안? 네, 나이가 예. 들었던 우리 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노인들이 되면 당연히 그 눈 시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글자가 구부러져 보인다든지 그림도 안 보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그 보통 노안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이 들었는데 뭐 좀 있으면 낫겠지 뭐 이렇게 해서 넘기는 일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고요. 네. 또 돋보기를 맞추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를 많은 분들이 느낄 텐데요. 그래요. 뭐 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안경을 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여간 뭐 좀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눈앞이 흐리게 보여도 노안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망막 질환 이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근데 네. 조심해야죠. 관리하지 않고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가 크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방치하다가는 정말 시력 저하는 물론 영구적인 시력 손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강동 경희대 그 문상웅 그 교수는요, 망막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대답을 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 병을 진단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망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함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망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죠. 눈 말하자면 뒤에서 그 영상을 받아서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그 망막인데 뇌와 같은 신경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사람이 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망막이 없으면 뭐 그 장염이 되는 거예요. 문 교수에 따르면 머릿속 그 뇌 일부가 눈 안에 파견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 뇌출혈, 뇌경색, 치매가 발생하듯 눈 안에 시신경인 이 망막에도 출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신경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그 중요한 기관이 망막입니다. 네. 또 뇌와 같다고 하니까요. 더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아프더라도 바로 안과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죠. 뇌 질환이 발생하면요, 마비가 오고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것처럼요. 망막에 이러한 질환이 오면 시력을 소실하게 된다는 건데요. 망막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 변성, 또 당뇨, 망막 병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그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거 어쨌든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나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그때 시력 저하 등 증상이 슬슬 나타나게 되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긴다든지 또 물체가 구부러져 보인다든지 또 밤눈이
어두워졌다든지 이거 그 전에 잘 보였는데 갑자기 어두워졌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는 뭔가 증상이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뇌와 같은 망막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자님 좀 잘 알려 주세요. 어디 어떠세요? 눈 나쁘지 않죠 지금? 네, 아직은 네, 괜찮아요. 상당히 다행입니다 지금. 안경도 안 쓰고 있어서 참 건강한 편인데요. 망막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싱싱한 야채와 등푸른 생선 등 이런 영양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는 방편인데요. 당근이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등도 이 망막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햇볕이 강한 날 외출할 때는 꼭 선글라스 이거 사용해야 된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여름에 그 망막을 손상해 해변가에 갔다가 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여름뿐만이 아니에요. 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약간 네. 외출할 때 좀 눈이 안 좋고 그럴 때 말이죠. 특히 선글라스 사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햇볕을 많이 쬐면 좋아지는 줄 알고 아니. 했어요. 좋죠. 좋은데 네. 눈에 네. 그 강한 말이죠 햇볕이 들어오면 그 눈을 망막을 하는 거죠. 아, 예. 햇볕을 쬐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아, 예. 네, 그렇죠. 자외선이 망막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은요. 그렇죠. 피부에 선크림만 바를 것이 아니라요. 눈도 선글라스를 써줘야 합니다. 선글라스 바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과 검진이에요. 뭐 내가 미리 안다고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도 받고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아요. 시력에 약간의 그 이상이라도 보인다든지 우선 관심 좀 이상할 때 관심을 보이는 게 눈을 지키는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첫째 관문인데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걸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요. 바로 안과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그럼 유수 기자님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그래요.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국민 노래라고 그러죠. 요새 또 가수도 정동원 아주 어린 가수인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동백아가씨 한번 들어보죠. 아, 네.
예. 다음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지금 설 연휴가 지금 오늘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혹시 그 돈인 선생님 고향 가요 이번에 어떠세요? 자녀들이 오니까 못 가요. 못 저는. 가죠. 네네. 예. 성묘는 가나요 어떻게? 네. 성묘는 가시고. 예. 예. 차례를 우리는 하여간 뭐 차례를 항상 지내거든요. 6.25 때 그 난리통에서도 피난 다니면서는 뭐 조촐하게나마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설레는 것이 아이들 오면은 지금 아이들 오지 않습니까? 네네. 세뱃돈 준비하셨어요? 예, 조금 빳빳한 돈 갖다 놨어요. 그래요. 네. 하여간 그것도 주는 재미도 있고 받는 재미 있고 네네. 또 끝난 다음에 윷놀이 같은 거 하는 거 네네.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오는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2,648만 명. 그러니까 야,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절반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설날이 코앞으로 왔는데요. 예. 설이 지나고 나면 예. 2023년도 예. 벌써 2월이 옵니다. 그렇죠. 2월은 봄이 오는 거죠. 예, 설렙니다. 국토교통부는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을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기자님 자꾸 적은 교통사고에다가 뭐 산불 사고에다가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도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공중 비행기들이 사고가 아, 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네. 근데 눈이 오잖아요 또. 네네. 강원도에 금년 이번에 그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지난 며칠 전에 지금 특히 시방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린 초등학교 때요 눈이 많이 오면은 길이 예. 막혀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600만 명이 움직인단다. 대단한 거죠, 뭐. 네, 예. 인구의 절반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제 예. 유 기자님하고 나하고 가운데서 누가 한 분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동인 선생님도 온 집안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네, 다 오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여간 요즘부터 주부들 장보기 힘들다고 또 아우성이 물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야, 어쨌든 그 이동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91.7%가 승용차야. 아 예. 참 그 승용차 미끄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3.8%가 버스. 또 약 3%가 철도 이용한다는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허둥대에게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철도청에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1.1%가 해외로 간다든지 네. 제주도 간다든지 이럴 때 항공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예. 언젠가 가장 많이 막히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뭐 뻔한 건데 하여간 어쨌든 귀성은 설 전날이 가장 그 붐빈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예. 오는 21일 오전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귀경할 때도 뭐 굉장히 한꺼번에 전부 서울로 올라오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영토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설 다음 날 23일이 되죠. 그 오후 네네. 귀경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귀성 귀경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네.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 날이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설에 비해서 예. 연휴가 하루 짧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되죠. 근데 그것도 있고 코로나가 조금 지금 뜸해지지 않습니까? 네. 설 연휴해서 아마 전후해서 마스크도 아마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많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경할 경우에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보통 한 2시간이면 갔는데 5시간 간다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8시간 내지 9시간 걸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8시간 정도 걸리고 서울 목포가 8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 돈일 선생님 고향까지 가는데 서울서요. 5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귀경 때는 대전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 저 시골 갔다 오는 사람들이죠. 4시간 조금 더 넘을 거 없고 부산 서울이 한 8시간 정도, 광주 서울이 6시간 반, 목포에서 서울까지 6시간 내지 7시간, 강릉 서울이 4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이 더 길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번 설날도 작년 추석처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죠? 그래요. 이건 잘하는 거죠. 뭐 거기서 그냥 국민들이 사실 저 세금 낸 거 가지고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움직이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 사이는 한국도로공사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 여기에 관리하는 고속도로 여기가 전부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 당일과 다음 날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그 막차 시간도 연장 운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다닐 필요는 없겠죠. 네. 이번 설에 이동하면서 꼭 지키셔야 하는 것도 있지요. 지켜야 될 일이요. 네. 예, 안전한 설날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경부선 안성 휴게소를 비롯해서 휴게소 6곳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든지 가다가 조금 의심이 되면은 꼭 들러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 반드시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니까 마스크 이거는 아직까지는 풀어지적인 거 아니거든요. 쓰라 착용하라 이거죠. 가급적 음식물 섭취는 다니면서 하지 말고 집에 도착해서 하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안전한 설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 준비를 해주셨나요? 예,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송대관이 불렀죠. 고향이 남쪽이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대관 고향이 남쪽이랬지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안, 최돈인, 유한권, PD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송대관 노래 고향이 남쪽이랬지 들어보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내 가슴에 머물다간 그때 그 사람 서울을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꼭 한 번 만나고 싶은데 본 사람 없나 봐. 그리운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아마도 고향이 남쪽이랬지. 계절처럼 머물다간 그때 그 사람 이곳을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물어봐도 간 곳을 몰라. 사랑했는데 보고 싶은데 꼭 한 번 만나고 싶은데 여기엔 없나 봐. 그리운 내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이 남쪽이랬지.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주